No. Why number 603. Why was Oliver Cowdery excommunicated from the church? 올리버 카우드리가 교회에서 파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또 그의 손으로 이 교회의 둘째 장로가 되도록 역시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임된 올리버 카우데리에게 준 것이라. 교리와 성약 20편 3절. 더노. 선지자 조셉 스미스 이후 올리버 카우드리보다 초기 회복을 증거하는 더 중요한 증인은 없었습니다. 조셉을 제외하고 그는 몰몬경을 번역하는 과정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참석했으며 몇 가지 놀라운 회복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영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1837년에 올리버와 조셉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둘째 장로 교리와 성약 20편 3절였던 그는 1838년 4월 12일에 미주리주 파웨스트에 있는 고등평의회에 의해 파문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일반 평의회였으며 에드워드 파트리지 감독이 감리했습니다. 그리고 대신권의 회장이 범법하면 그는 대신권의 12보좌의 도움을 받을 교회의 총평의회 앞에서 기억한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내려질 그들의 판결은 그에 대한 논쟁의 끝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이 면제되는 자는 아무도 없으리니 이는 만사가 진리와 의에 따라 그의 앞에서 질서 있고 엄숙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07편 82에서 84절.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요인들은 많고 복잡하며 올리버에 대해 제기된 9 또는 10가지 혐의 뒤에 숨어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은 오늘날 우리의 완전한 견해에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혐의들 중 어느 것도 올리버가 일생 동안 굳건히 남았던 몰몬경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올리버의 파문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휘트머는 9가지 혐의로 기소되었고 바로 다음 날 사도 라이먼 이 존슨과 동료 몰몬경 증인 데이비드 휘트머가 같은 혐의로 몇 가지 혐의로 파문되었습니다. 이 3가지 사건은 실질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었고 3사건 모두 사실상 같은 판사들에 의해 심리되었는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교회의 저명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판사 중 2명인 조지 힝클 훗날 성도들의 배반자가 됨 과 조지 해리스도 증인으로 자원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작은 공동체에서 이 판사들은 모두 3명의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불리하게 기소된 9가지 혐의와 관련하여 교회 재판은 결국 6개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6개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은 10명의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였고 이는 법원의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첫째, 성가신 소송을 부추겨 형제들을 핍박하도록 원수를 선동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힌 것. 7째, 더러운 돈을 벌기 위하여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명하신 부름을 버리고 율법의 실행으로 돌아선 것. 1837년에 미주리주로 이사한 올리버는 법조계에 개업하여 개인적인 빚을 덜고자 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올리버는 사람들에게 마을에서 총을 쏘고 안식일을 어기고 자주 빚을 갚기 위해 사업을 권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법정에 고소하라고 부추겼다고 증언했습니다. 충분한 증언이 1번과 7번 혐의를 뒷받침했지만 올리버는 평소 변호사처럼 행동했을 뿐이었습니다. 둘째, 조셉 스미스 회장이 간통죄를 범했다고 거짓으로 암시함으로써 조셉 스미스 2세의 인격을 파괴하려고 한 혐의. 데이비드 패트는 올리버가 자신에게 간음으로 인한 상처에 대해 개인적으로 말해주었다고 전했는데 조셉은 그 상처를 에머에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마쉬는 언젠가 올리버가 조셉에게 간음죄를 범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는데 올리버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지만 상당한 윙크를 한 후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실제로 사실임을 부정확하게 암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조셉은 마쉬에게 올리버가 조셉에게 어떤 사람에게 자백했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마귀는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따라서 혐의인은 올리버가 거짓 암시를 한 것에 대해 성립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그 시점에서 조셉 스미스가 직접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올리버 카우드리가 그의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것을 맡겼다고 증언합니다. 그런 다음 조셉은 소녀 사업에 관한 역사를 제시했습니다. 이 책은 조셉과 펜이 엘저 1836년에 커틀랜드를 떠난 에머의 동거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정에 어느 정도 믿을 만한 방식으로 만족시켰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법원은 올리버에게 혐의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집회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교회를 멸시한 것에 대해 존 코릴 은 올리버가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고 간단히 말했고 판사이자 증인인 조지 해리스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올리버는 1838년 3월 10일까지만 해도 교회 평의회 모임의 서기로 봉사했었으나 6주 동안 몹시 아팠고 데이비스 군에서 임무를 수행하느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회 모임에 자주 참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째, 흔히 말하듯이 가짜 사업에 연루되어 거짓말을 함으로써 교회를 더럽힌 것에 대해 아홉째, 어음이 지불된 후에도 부정직하게 지폐를 보유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업을 떠나거나 저버리고 세상에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고 그의 간증에 반하여 그의 높고 거룩한 사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나머지 혐의 8과 9는 다음과 같은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강력하게 뒷받침되었습니다. 올리버는 위조 지폐 인쇄에 관여했으며 가짜 지폐를 인쇄하기 위해 금형을 만든 혐의로 커틀랜드에서 거의 체포될 뻔했으나 재판을 피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가 부정직하게 커틀랜드에서 인쇄기와 활자를 가져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는 조셉과 시드니가 그에게 준 약속 어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그 공의회는 올리버가 하나님의 대업을 저버리고 세상의 천박한 요소에 자신을 맡기며 그의 직업에 반하여 그의 높고 거룩한 부름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들은 후 파트리지 감독과 평의회는 올리버에 대한 혐의 중 6가지가 사실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올리버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는 결정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올리버가 파문된 모든 근거가 되었습니다. 더 와이. 올리버 카우드리가 왜 파문되었는지는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며 모두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올리버의 파문 청문회 회의록에서 드러나듯이 올리버의 반대 의견의 주된 특징은 교회 지도자들이 회원들의 현세적 관심사에 간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이미 1836년에 커틀랜드의 12사도 정원회는 반으로 갈라졌고 윌리엄 E. 맥클렐른, 루크 S. 존슨, 존 F. 보인턴, 라이먼 E. 존슨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1838년 4월에 카우드리에 대한 재판이 열렸을 무렵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는 카우드리나 라이먼 E. 존슨, 데이비드 휘트머가 직접 참석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대신 올리버는 자신에게 가해진 3가지 혐의의 4번, 5번, 6번 대한 답변으로 파트리지 감독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만을 택했는데 이는 왕국의 사랑하는 친구 및 동료 일꾼들과 화해하고 불화를 해결하고 믿음의 연합을 새롭게 할 기회를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에 대한 단순한 논쟁보다 더 깊은 것은 올리버가 교회의 모든 권위를 근본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어떤 교회 권위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했으며 따라서 지도자 자격에 있는 사람들의 계시를 통해 주어진 지시에 반하여 잭슨군에 있는 자신의 땅을 팔았음을 시인했습니다. 이 주장은 올리버에게 독창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의 전쟁에서 등장한 많은 개신교 교회의 공통된 반체제 교리였으며 중앙 로마 가톨릭 교회가 행사한 정치 및 재산 통제에 맞서 싸웠습니다. 필그림이 미국으로 도망가도록 이끈 것은 바로 이 원칙 때문이었으며 올리버는 그들 중 일부가 자신의 존경받는 조상이라고 자랑스럽게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올리버가 1837년 11월 7일 파웨스트에서 열린 대회에서 교회 여관들이 재조직되었을 때 거부감을 느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조셉 스미스 2세가 만장일치로 지지되었습니다. 시드니 리그돈 역시 만장일치로 제1보좌로 지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레드릭 G. 윌리엄스가 토론을 거쳐 거절당하자 하이럼 스미스가 제2보좌로 선출되었습니다. 올리버는 고려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올리버는 조직된 교회에서 한 걸음 더 멀어졌습니다. 그는 제한된 형태의 조직적 연합체와 공동체의 의무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고 지배되고 통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리버는 충실한 성도들의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결점이나 의무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너무 지나쳐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롱과 모욕과 비난으로 돌아섰고 지도자들이 일종의 작은 정부를 세우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과장된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훗날 자신이 몹시 사랑했던 성도들과 관계를 잃은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그와 다른 사람들은 쇠약해졌습니다. 올리버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대답하기를 거부하면서 나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치워버리고 나의 명예에 묶여있다고 느끼는 대로 그에 관해서 나의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대답하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올리버는 그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기는커녕 결국 파문당했는데 그는 현재를 무시하고 문제들을 일소해버렸다가 미래에 막연한 어느 시점에 그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미래에는 그러한 기회를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올리버는 12년만 더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라나는 후손들이나 복음 안에서 그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는 대답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올리버는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누리는 헌법상의 특권과 천부적인 권리의 일부를 내게서 빼앗으려고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사회에서 물러나기를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올리버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주님, 저인가요? 라고 묻기보다는 교회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평의회가 올리버를 파문하기로 결정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올리버는 이미 자신의 의지로 교회 회원 자격을 철회한 상태였습니다. 요컨대 그는 파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 물러섰습니다. 올리버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동안 교회를 떠났지만 주로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료주의와 교회 간의 갈등 때문이었지만 몰몬경이나 회복의 신성한 기원에 대한 간증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에 우연히 만났을 때 역시 교회를 떠난 토머스 B. 마쉬는 올리버 카우드리와 데이비드 휘트머에게 몰몬경에 대한 그들의 간증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단호하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파문된 지 10년 후 올리버 카우드리는 교회로 돌아와 재침례를 받았습니다.